자, 8월 7일 수업이고요. 우리 지금 12월 분석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거는요,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시세를 예측해보는 예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확진자 추세를 예측해보는 그 두 가지 예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은 데이터로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좀 차이가 좀 났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했던 거냐면은 두 분석 모델이 그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달랐어요. 어, 처음에는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째로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거는 전체 데이터의 70%만 넣고 학습을 시켰죠. 거기에서 이제 학습량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의 차이가 좀 기인을 했던 거예요. API를 좀 더 찾아봐서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의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은 두 개의 모델이 같아지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예제는 제가 지금 이 파일에서 좀 이따 다시 만들려고 지웠고요. 일단은 그 코비드 19부터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코비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이제 엑셀 파일을 이제 로딩 시켜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엑셀 파일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API 호출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일단 기존 방식에 맞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PT부터 참조를 해봅시다. 어, 이전 예제들에서 우리가 그 하이퍼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패스.어펜드 요거를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전달하는 경로를 현재 주피터 파일 경로를 가져와서 상위 폴더에 상위 폴더라고 이렇게 API를 호출했잖아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input sys 한 다음에 sys.pass.append라고 하면서 상위 폴더에 상위 폴더 이 말이잖아요. 그쵸?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해드려보면 자, OS 패키지를 가져온 다음에 os.getwg라고 하면은 현재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이 현재 폴더라고요.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 거기에 dir name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한 단계 위 폴더까지를 가져와요. 이걸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폴더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두 번 올라간 거잖아요. 어.
처음에는 좀 이거를 있어 보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푸딩을 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였는데, 뭐하러 여태까지 어렵게 했나라는 생각이 주말에 문득 들었어요. 그죠? 대신에 이 방법은 내가 이 파일의 위치를 바꾸면은 여기를 같이 붙여줘야 돼요.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는 내가 심스 파일을 옮기더라도 좀 알아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그렇게 짜는 건데, 이렇게 경로를 문자열로 박아버리면 심스 파일의 위치가 바뀌면 이 값도 항상 같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패키지들을 가져와 봅시다. 자, 데이트 타임 패키지에서 데이트 타임 객체랑 타임 델타 가져왔고요.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하고 그 다음에 q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져왔어요. 다른 데이터 타입들,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에 데이터 타입을 바꿀 때 다른 애들은 전부 as 타입이라는 기능을 써요. as 타입 카텍에다가 파라미터로 카테고리를 넣어주는 건 여태까지 여러 번 했었고 인트를 넣어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날짜 타입만 바꾸는 법이 달라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어떤 값을 날짜 타입으로 바꿀 때는 판다스 안에 있는 전용 기능을 가져오셔야 돼요. 자, MDH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 쭉 설정할 때 지난주에 한번 봤었던 거고요. 자, ARIMA랑 오토 기능 있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져왔습니다. 시문도 가져왔고요. 헬퍼는 조금 이따 가져올게요. 자, 데이터를 가져와 보죠. 자, 코비드-19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주말 동안 열심히 찾아봤는데 현재 그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가 배포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은 5월 31일까지예요. 그 이후 데이터는 아직 배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3년 5월 31일인데 추가 확진자는 있는데 지금 뭐 입원 치료 중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중증이 아니면 입원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없는 거고 아직까지도 하루에 아직까지도 이제 사망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의 의미가 서울시 확진자, 서울시 사망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누적이에요. 누적 데이터. 서울시 추가 확진이라고 돼 있는 게 하루 동안 발병한 신규 확진자들. 여기서는 추가 확진 데이터만 가지고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칠게요. 일단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야겠죠? 서울시 기준일과 서울시 추가 확진, 서울시 기준일과 서울시 추가 확진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왔는데 필드 이름이 한글인 건 상관없는데 너무 기니까 각각 필드 이름을 데이트와 컨펀드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야 돼요.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항상 원하는 타입인지 확인 후 필요하다면 타입 변환을 거쳐야 돼요. 외부에서 온 데이터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날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타입을 보면은 오브젝트, 문자열이에요. 이마저도 이거는 제가 그 예제 준비하면서 엑셀 파일을 약간의 전처리를 한 거죠. 어떤 거는 2023년, 어떤 날은 그냥 23년 이렇게 몇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거 제가 리플레이스 엑셀에서 일일이 다 보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항상 형식이 일정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서 적절한 타입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파이썬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엑셀에서 처리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짜 타입에 대한 형용안을 수행을 할 건데 여기서도 한번 시끄럽했었어요. df 데이트는 to date tim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장돼 있는 요 문자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포맷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 타임 패키지 안에 str f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 있어요. 날짜 형식에 맞게 출력해 주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파이썬한테 알려주면 파이썬이 그 성분을 뽑아서 날짜 객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맷 연, 월, 일이다 한 다음에 df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보고 나서 에러가 나왔고 여기서 진짜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원본 엑셀에 앞만 봐도 진짜 한 줄 한 줄 그 숫자화도 안 나오더라고. 형식이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진짜 엑셀 열어보셔도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카메라 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무조건 뭐하라고? 네, 앞뒤 공백 제거하라고. 데이터 앞뒤에 공백 들어있는 행위 있었나 봐요. str의 스프릿.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가 문자열일 때 그 문자열 관련 기능을 쓰고 싶으면은 str이라는 풀파티를 통해 접근하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 함수 다 쓸 수 있습니다. 앞뒤 공백 제거했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미 한번 넣어버렸고 에러구나. 자, 디타이스. 아, 이미 바꿔버려서 또 그래요. 다시. 네, 이렇게요. 이 공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 형변환할 때는 만약에 문자열이면 공백 제거는 그냥 무조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결측치가 없어야 되죠. 자, 결측치를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 수가 결측치인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결측치 값이 0인 경우는 확진자 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0, 결측치 값
결측치인 경우는 0으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래서 df의 fill na 결측치 값을 0으로 채워서 df2라고 다시 저장해 놓고 합계를 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타입을 인덱스로 걸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엑셀에서 가져올 때 날짜 타입을 여기 인덱스 콜로 안 준 이유가 인덱스 컬럼은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컬럼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날짜 타입으로 흉변환을 한 다음에 인덱스로 설정하려고 일부러 인덱스 콜을 안 걸고 시작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예제를 보면은요. 인덱스를 날짜로 맞추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앞으로 은근히 많이 쓸 거라서 얘를 헬퍼에다 넣을게요. 자, df set date time index라고 넣을 거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인덱스를 설정한 필드, 그 다음에 원본에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은 리턴할지 여부. 자, 만약에 인플레이스가 true라면, 그렇지 않다면.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만약에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데이터 프레임만 줬다. 그러면은, 현재 인덱스를 날짜 타입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날짜를 박아놓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되는 거고, 특정 컬럼을 인덱스로 바꾸면서 날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필드 이름을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필드 이름이 논이 아니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필드를 인덱스로 바꾸고요. 인플레이스 트루 원본에 바로 적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 요 기능을 적용을 해서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이제 날짜 타입으로 바꿔라 라는 명령 내려주고 이것과 관련한 임포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만약에 인플레이스의 값이 false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원본에다 적용하지 말고 복사본을 반환해 달라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해요.
왜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파라미터로 보내면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갖고 직접 하면은 원본에 다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요. 자, 여기서도 필드 이름이 있다면 그 필드를 인덱스로 바꿔 넣습니다. 필드 이름이 세팅 안 됐으면은 현재 인덱스가 이미 날짜 타입으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날짜 타입으로 바꿔주고 정렬, 그 다음에 리턴.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함수를 임포트 하죠. 자, 현재 df2에는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죠. 이럴 때는 이 데이터 프레임 2에서 이 데이트라는 필드를 인덱스로 바꾸고 날짜 형식으로 강제 지정. 그 다음에 그걸 df3에다가 리턴해라. 만약에 원본에다 바로 적용하고 싶으면은 인플레이스 true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데이트가 일반 필드가 아니라 인덱스였다면 이 필드 이름을 제거하고 전달하면은 그냥 인덱스를 날짜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해 놓으세요. 데이트 필드를 날짜 형식의 인덱스로 지정. 헬퍼 기능 활용한 겁니다. 인플레이스 true가 기본값이네. else.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날짜 타입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데이터였고요. 그 전처리였고요. 이제 데이터 검정을 해보죠. 자, 이거 데이터 검정을 해보면 이상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치는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실제 발생했었던 흐름의 확진자 데이터죠. 그리고 실제로 특정 날짜에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있었던 적이 꽤 자주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치이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니까 따로 이상치에 대한 처리는 안 할게요.
데이터 자체가 실제 발생한 현상이었으므로 정상 데이터로 판단할 거예요. 자, EXP 타임 데이터에 df3 주고요. yname은 confirmed 주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모델은요. 얘는 무조건 곱셈이 아니라 덧셈 방식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데이터에 0이 있으면 곱셈 방식이 적용이 안 돼요. 실제로 적용하면 에러밖에 안 나요. 아, 얘 임포트 안 했구나. 네. 교식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하자고요. 왜냐면 이건 실데이터니까. 자, 원데이트 응자 쭉 가다가 이때쯤에 엄청나게 확 올랐었죠? 이게 1차 대유행 때. 이게 겨울이었죠. 그리고 2차 대유행 때.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3차 유행하고 현재 비실비실 가고 있는 요런 중입니다. 자, 계절성, 트렌드는 뭐 요렇게 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좀 들쭉날쭉할 때는 있지만 좀 평탄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은 겁나 많네요. 자, 단차. 네, 전반적으로 쭉 잘 가고 있고요. 자, 얘도 완만하네요. 일단은 그럼 분석 모델은 AR인 것 같아요. AR에 한 칸 들어갔으니까 AR 1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한 걸 봤는데, 오, 이게 한 번에 통 맞았어. 그럼 차분의 수는 0으로 잡을게요. 아, 100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은 아무래도 이게 날짜 단위 데이터니까 그 계절성은 7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항상 뉴스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주말이라서 확진자 수가 적었다. 검사가 적게 돼서. 그리고 월요일 되면 다시 확 올라가니까 보통 7일 주기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절성은 7로 잡았습니다. 자, 분석 모델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서 써머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모델한테 실제 데이터를 줘서 예측해 봐라 라고 하는 코드를 여태까지 많이 썼었잖아요. 프리딕트 함수 써가지고. 근데 회계 분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리딕트를 써서 예측치를 직접 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가 예측치를 내장하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그러니까 이게 FV는 프리딕트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시작 날짜부터 끝 날짜까지 이렇게 주면 얘가 거기에 대한 값을 뽑아내는데 이미 이 계산한 값을 내장하고 있더라고요. 내장하고 있다고요. 회계 분석 때도 우리 그래서 프로젝트로 계산한 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픽티드 밸류스라는 값 나중에 소개했었습니다. 프레딕트 함수의 결과값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값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v.head 한 내용을 소재로 이후 30일간의 예상치 생성할게요. 포캐스트 함수 쓰면 되죠. 자, 포피드 밸류라고 해서 fv라고 변수 지었고요. 그 다음에 포캐스트니까 fc라고 이름 지었어요. 자, 데이터가 아까 5월 31일까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많이 잡아볼까요? 왜냐면 벌써 5월달 이후로 벌써 꽤 지났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래프 사이즈는 20에 8로 하고요.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이만큼 나왔어요. 자, 여기에 아까 이 FV라고 한 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석 모델이 학습한 결과라 그랬죠? 그거를 위에 또 덧대봅시다. 원본에 대한 학습 결과 FV였죠? 점선으로 갈게요.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향후 120일간의 예측 값입니다. 아까 FC라고 해서 만들었죠? FC, 네, 프리딕트입니다. 빨강색으로 그을게요. 여기 보면은 조금 늘긴 했어요. 자, 그래프 좀 꾸며볼까요?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 다음에 범주 표시해라.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 이게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8월 정도까지 가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이 넘는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려보니까 여기만 보고 한 이쪽만 보면은 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시각화한 결과물이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조금 잘라볼 거예요. 자, DF3 데이터 프레임 3의 인덱스의 맥스 값을 뽑아볼게요. 자, 2023년 5월 31일이래요. 자, 우리가 만든 예측치는 이 날을 기준으로 며칠간이었죠? 120일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20일, 뒤로 120일 그 정도 보자고요. 그래서 x의 최대값은 last 빼기 아까 타임 델타 가져왔어요. 120일. x축의 max는 last 타임 델타의 120일. 플러스 열흘 정도 더 줄게요. 왜냐면은 그냥 120일까지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끝에 딱 달라붙어요. 조금 남으라고 한 10일 정도 더 줬어요. 그러면 이제 y축의 최대값 이걸 갖고 그냥 그리면 지금 y축 최대값이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선정한 거는 요만큼만 뽑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x민하고 xmax 값을 뽑았어요. 자, 날짜 값 두 개를 뽑은 거죠. 이걸로 그래프에 대해서 x축의 리미트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x축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y축 리미트는 여전히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크지 뭐가 별거 없네 이래 보여요. 자, 그래서 y축의 최대값을 데이터 프레임 3에 컴파운드에서 이거 전체 이렇게 하면 확진자 수 전체 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슬라이싱을 합니다. x민부터 xmax까지. 거기서 최대값을 구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최대값이 구했죠? 6198이래요. 지금 여기 최대가 12만이 넘어가는데 그럼 y축 높이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그냥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은 너무 바짝 붙으니까 여기에 1.2 정도 곱해서 약간의 여유를 잡을게요. 자, 그럼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늘고 있다가 8월 이후에 가을쯤 되면은 안정화된다라는 건데 지금 추세로는 불협의 기미는 안 보이네요. 실제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서울에서는 5천 명 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대한 그 형식,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래프 X축이 날짜로 되어 있을 경우에 형식 지정. 그래서 날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 지금 데이터는 확실히 5월 31일까지 데이터 여기까지만 갖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8월 초의 데이터는 5천 명을 약간 상회하는 데이터예요. 서울시도 지금 주 단위로밖에 발표를 안 하네요. 어제 확진자는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실제로 지금 그 5천 명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꽤 그래도 근사치에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자, 오토 ARIMA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전달하는 값은 똑같이 줄게요. 아까 R하는 값이랑. 파라미터들은 전에 일부러 여기 변수만 바꾸면은 여기 필드 바꿔서 쪼르륵 처리할 수 있게끔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파라미터만 바꾸고 y 값만 바꾸면 나머지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 분석에서 7대3으로 안 나누고요. 전체 데이터 다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에 얘도 그게 있더라고요.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치 산정. 학습 기간 동안에. 근데 얘는 픽트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모델점 피티드 밸류스고요. 아까 ARIMA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괄호가 안 붙었어요. 근데 얘는 메서드예요. 괄호가 붙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니까 안 나오던데 API 확인해보니까 얘는 함수더라고. 같은 이름인데. 자, FV. 아까랑 변수 이름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120일간의 예측치. 120. 자, 얘는 프로젝트로 뽑으시면 돼요. 팩트가 없어요. 모델 객지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두 개가 분석한 다음에 후속 처리가 API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세요. 시각화합시다. 일부러 변수 이름 다 똑같이 맞췄어요. FV, FC 코드 복사하려고. 자, 똑같이 그래프 범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래프 코드 똑같이 복사해서 적용할게요. 변수 이름은 이거 그래프 코드 재사용하려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결과가 다른지 같은지. 맞죠? 자잘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똑같더라고요. 학습한 양이 같으면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때는 둘 중에 하나 쓰고 싶은 거 그냥 쓰세요. 근데 이게 오토가 붙는다고 해서 AR을 쓸지 MA를 쓸지 차분을 몇 번 할지에 대한 검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해야 돼. 그거를 해서 PDQ 값을 내가 산정해 놓고 같은 값을 쓰고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차피 똑같아. 뭘 써도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자, 기세 푸시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시 35분인데, 한 11시 15분쯤에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지 체크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릴게요. 큰 양이 좀 많네요. 자, 여기까지요.